코로나19 여파로 장애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차량 이동 서비스 중단으로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고위험군 장애인의 경우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주 동안의 권고 기간이 지난 일부 지역 대학이 오늘 비대면 수업을 통해 개강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던 중국인 유학생 격리 조치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이 어려운 데다 후보자들의 정책 선거도 코로나19 이슈에 묻히고 있습니다. 여수시 신입 직원에 대한 상사 공무원의 갑질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여수시는 덮어주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은 더 극심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차량 이동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시각장애인의 발이 묶였고 고위험군인 신장장애인들도 불안감 속에 대중교통을 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1급 시각장애인 이영희 씨. 이 씨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보냅니다.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시각장애인 차량 이동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발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운동 온 사람은 운동도 좀 가고 장애인 협회를 간다든가 그럴 때 운행을 많이 해요. 시각장애인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루 3시간씩 머무르는 도우미가 없으면 식사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이 씨는 이동 지원이 끊기면서 마스크 구매도 어려워졌다고 토로합니다. 그것도 딱 시간이 맞았는데 그 사람도 시간이 있다고 3시간씩 그러고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못해요. 타오기도 힘들고.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던 차량들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혈액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신장장애인 차영식 씨.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차 씨에게 가장 무서운 건 투석이 끝난 뒤 대중교통을 타는 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차 씨에게 자차나 택시 이용은 엄두도 못 내고 투석 이동 차량 지원도 사정상 어려운 상황. 추석을 견디고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다중이 접촉하는 대중교통을 탔다가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을까 봐 이 씨는 걱정이 큽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아주 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걱정이 되고.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은 여수 지역에만 2,500여 명.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를 감내하는 과정이 장애인들에게는 유독 더 힘든 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일부 지역 대학들이 개학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앞으로 2주 동안은 비대면 수업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야 하는 학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주 동안의 권고 기간이 끝나고 대학들이 개강했습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던 중국인 유학생 격리 조치도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머물렀던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17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14명은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불편감가 없어서 왜냐하면 다 물건은 다 준비했으니까 그 불편감 없습니다. 본격적인 개강이 시작되자 바빠진 건 각 학과 교수들입니다. 요즘 교수 연구실에는 강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먼저 편집할 동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문은 열었지만 예방을 위해 당분간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한 탓에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25분짜리 한 강좌를 촬영하려면 최소한 편집 작업까지 다 하려면 한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쉽지가 않고요. 이전부터 촬영 시설을 갖춰 온라인 강의를 제공했던 대학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부탁으로 1,000개가 넘는 강의를 촬영하느라 밤을 새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온라인 강의를 언제까지 저장할 수 있을지, 서버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용량은 저희가 2주분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기화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동시에 여러 학생들이 한꺼번에 접속했을 때 트래픽이 과연 가능할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한계에 아쉬움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체로 납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수님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는 방식과는 조금은 수업의 질이 이제 다운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체육학과와 간호학과 등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일부 학과들은 다음 달까지 수업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줄어들지 않아 또다시 수업을 연기해야 할 경우 여름방학이 사라질 수도 있어 대학들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등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3명과 접촉자 1명 등 모두 4명이 오늘부로 자가격리에서 해제됨에 따라 관내에는 자가격리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광양 지역 확진자는 순천의료원에 입원 중이며 내일까지 진행되는 2차례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퇴원할 예정입니다. 대구 파견 공중보건의에 대한 주민들의 가스 살포 논란에 대해 시 보건당국이 일제 방역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전 지역 일제 방역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2층 관사내로 일부 유입되며 빚어진 오해였을 뿐 거친 언행이나 지역 혐오적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해당 공보위가 일부 불편과 피로를 호소하는 만큼 일정 기간 공가 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대구 파견 후 돌아온 공보위에게 여수의 한 섬 주민들이 직접 방역 가스를 분사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네, 4.15 총선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어려워진 데다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할 기회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으로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총선 출마자들이 앞다퉈 모여들었지만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후보들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얼굴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적다 보니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선거에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잠잠해져야 그것도 관심도 있고 그러죠. 여기에다 민주당 경선이 과열, 혼탁, 상대 후보 비방전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은 민주당 공천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책 선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조차도 코로나19 이슈에 묻혀버렸습니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청년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작 민주당 공천자 명단에서 청년층 후보를 찾기 힘든 현실이어서 20, 30대 투표율은 어느 때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86세대들이 대거 약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다양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정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호남 정치의 밝은 미래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여파로 4.15 총선이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집안 싸움하느라 야당인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된 지역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 여수 갑 선거구의 경선이 내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가운데 경선 후보들 간 경쟁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화수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SNS상에서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선거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유화 후보도 후보 간 경선 단일화 논의 등이 왜곡돼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남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여성 후보를 여수에서 배출해달라며 시민과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주철현 후보는 상포지구 특혜에 대한 흠집내기식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적극 반박하면서 여성장애인 인력개발센터 설립 등 분야별 공약을 잇따라 제시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서가번 민주당 후보가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가번 예비후보는 오늘 총선 불출마 뜻을 밝히며
법도 무시하고 시민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이뤄진 선거구 획정과 전략공천에 대해 순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민주당 안에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당내 패권 세력들과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관규 후보의 시민 경선을 통한 무소속 후보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단일화는 또 다른 계산으로 비칠 수 있기에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 권향엽 예비후보가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일부 지역 유권자들이 배제됐고 이 같은 문제점을 중앙당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변경된 선거구와 관련해 해룡 지역 유권자와 권리당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경선이 치러졌다며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지난해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골자인데요. 네, 그런데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건이 사기업도 아닌 여수시청에서 발생했다면서요? 네, 리포트 보면 아시겠지만요. 괴롭힘의 정도도 정말 심각한데요. 한 명은 사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여수시의 대응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여수 이순신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던 시청 신입 직원 5명이 한 상사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제출한 경위서입니다. 퇴근 후 여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 만취에 이르도록 술을 먹였던 팀장. 동료 입장에서 앞으로 자제를 요구하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당한 휴가 요구에 신입이 무슨 대체 휴무냐며 반박하고 주말에 전화로 출근을 명령하면서 아직도 안 씻고 뭐하냐며 다그쳤다는 진술에다 내가 그러고도 사서직 공무원이냐는 모욕적 언사도 눈에 띕니다. 남성 직원에 대해서는 남자 맞냐, 중성 아니냐는 성희롱적 발언도 적시돼 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경위서에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며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 우울감과 두려움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5명 중 1명은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직원은 이런 조직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며 힘들게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을 접은 배경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에게 개인적 사과를 했다면서도 표현이 거칠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시 당국의 대처는 어땠을까? 해당 사안을 모두 조사했다는 감사 담당관실의 해명 자료입니다. 공무원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연고지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서 내용과 온도차가 큰 해석을 내놨고 도를 넘는 폭언과 욕설도 다소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표현됐습니다. 여수시는 개인적 사과와 근무 위치 변경, 서면 경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의한 그 징계가 아니라 그냥 서면 경고 조치인 건가요? 네. 징계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즉각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인권위에도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시 당국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냈던 고충 민원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당한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권오봉 시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의 대응도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안이 외부로 알려진 데에 대한 문책과 철저한 유출 경로 조사가 우선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전남의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의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내일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정희 의원은 생태관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컨슈머 사이트에서 여행자와 현지인이 추천하는 국내 최고의 맛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20권에 여수와 순천, 목포 등 도내 10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컨슈머 사이트는 국내외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여행 전문 리서치 회사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5% 증가한 93억 원으로 설정하고 금액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하 물품 용역에 대해 사회적 기업과 우선적으로 수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유관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순천시 공직자들이 면 마스크 사용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공적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청 공직자들이 먼저 면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하고 시 산하 공직자 2천여 명에게 면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공직자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와 만성질환자 등은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현재 순천과 광양시 등 도내 7개 시군이 39개 공설시장에 대한 임대료를 50%에서 100% 감면 중이며 나머지 도내 시군들도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시 조례동의 한 상가 건물주가 입주 점포 3개소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하는 등 현재 15개소 271개 점포에서 임대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순천시도 임대료 인하로 코로나19 고통분담에 나선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